안녕하세요, 손전박사입니다. 오늘 요양원 공동생활과정 평가 환경 부분 2탄입니다. 2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요양원 평가지표 18번, 공동생활과정 17번 감염관리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18번 지표라고 하면은 18번 지표에 1번 항목, 2번 항목 이렇게 나눠서 하나하나씩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1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로 통하는 주출입구에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다. 이 주출입구는 하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손소독제는 다 비치를 해두시고 계실 거예요. 시국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크게 걱정되지는 않는데, 원래 손소독제는, 그러니까 유효한 손소독제는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손소독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도 관리를 하셔가지고 소독제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평가 그 매뉴얼 보시면 아시지만 모든 세면대에 손 세정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전 평가하고 뭐가 달라진 거라면요, 일단 그 손 세정제하고 손 소독제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하나 띄워 드렸을 텐데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손 세정제는 화장품입니다. 그냥 깨끗하게 닦는 용도,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독제 같은 경우에는 살균 소독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그 사태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어느 정도는 좀 강화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1년도 평가에서는 각 세면대에다가 손세정제를 비치를 하고, 조치립기에는 실제 소독이 되는 손소독제를 이제 비치를 해서 사용하는 형식으로 점수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 간호에 필요한 비품을 소독하고 청결하게 관리한다. 기록과 현장을 확인하는데요. 확인사항 같은 경우에 일자 비품 소독 방법 소독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일용품은 관리 여부를 확인하고, 소독 멸균을 요하는 간호비품 같은 경우에는 소독 멸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적혀 있는데요. 기록하고 현장 둘 다 확인하는 건데, 기록 같은 경우에는 확인사항, 그러니까 필수사항이 빠지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하셔야 된다는 거 이제는 아시겠죠? 일단은 현장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소독할 수 있는 약품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간호 비품으로 소독을 할 때 소독 약품으로 쓰시는, 약품 침적을 한다거나 소독 약품으로 쓰시는 그런 그 약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환경평가에서는 실제 그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소독 기능이 있는 약품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까지도 다 확인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소독을 했다면 이게 이제 굉장히 청결하게 보이겠죠. 그 실제로 소독한 것처럼 보이는지까지 현장에서 확인을 하니까 우선 현장을 먼저 챙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록의 경우에는 제가 간호비품 소독 점검대장이라고 하는 예시를 하나 띄워드릴게요. 사실 서류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서류를 뭐 제가 그냥 올리는 서류를 무조건 쓰셔라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서류를 쓰셔도 상관없는데, 다만 그 서류를 쓰실 때 필수사항, 그러니까 확인사항에 맞게끔 서류를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서류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가 필수사항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사항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여기서 확인사항 같은 경우에 일자 비품 소독 방법 소독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일자의 경우에는 실제 이 그 간호 비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주기적으로, 뭐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소독을 꼭 하시라고, 물론 사용을 하면 당연히 소독을 해야 되겠지만 주기적으로 소독을 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이게 이제 사람이 습관이 들어요.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그 매뉴얼에 보시면은 증기소독, 끓는 물 소독, 약품 소독으로 이렇게 이제 멸균을 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정해진 방식으로 소독하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왜냐면은 이제 명가 매뉴얼에 어떻게 소독해라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는 얘기는 있는 그대로 그거에 맞게끔 내가 말한 대로 매뉴얼에 적힌 대로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약품 소독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약품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약품 꼭 구비해 두시고 실제 평가를 받으실 때 현장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회용품 같은 경우에는 관리 여부를 확인하니까 이걸 기록으로 남겨두시면 상당히 이제 편리하게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예시 하나 띄워드릴게요. 간호비품 관리 대장 보시면은
실제로 일회용품으로 구입하신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사용하신 내용, 이런 부분들을 적을 수 있게끔 해놨어요. 제가 이렇게 그냥 만들었죠? 이걸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뭐, 어떤 이제 서류든 간에 여기에는 지금 확인사항, 필수사항이 없는 서류인 거잖아요. 단순하게 관리만 하면 된다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고 기록을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3번 항목 들어갑니다. 3번 항목 같은 경우 의료 폐기물을 분리하여 배출한다. 이것 또한 현장도 확인하고 기록도 확인하죠. 우선 일단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판매를 합니다. 가격이 비싸지 않아요. 그냥 구입을 하시면 되니까요. 구입해서 사용을 하시고 기록과 현장 모두 확인을 하니까 평소에 실제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분리해서 배출하는 습관이 들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각 층에 간호사 선생님이 계시는 그런 곳이라든지 아니면 의료 폐기물이 모여있는 다른 어떤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쪽 공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실제로 의료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버리는 습관을 가져야지만 평가 때 제대로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겠죠. 이게 현장 확인이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이 의료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전용 용기에다가 배출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우선 확인사항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지만 기준 3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병원하고 약국과의 협약은 인정되지 않고 예전에 이렇게 많이 하셔가지고 점수가 안 나온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놓죠. 병원하고 약국하고 협약하지 말고 전문 업체와의 계약서, 그 다음에 지출 내역 영수증으로 점수를 받으셔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예. 일단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전문 업체하고 작성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어차피 그걸 보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보관하시면 어쨌든 증빙이 되는 기록이 될 테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비용을 지출하시게 되면 지출한 내용에 대한 증빙이 영수증으로 아니면 소금 내역으로 남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미리 프린트 하셔가지고 아니면 복사하셔가지고 어떤 파일 하나에다가 끼워 놓으시면은 기록 빠르게 이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를 받으시기 바랄게요. 예, 4번 항목 들어가겠습니다. 4번 항목. 4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원래 18년도에는 그리고 지금까지라는 게 2021년도 1월달 평가 공고 이제 된 달까지는 자체 소독을 한 것도 인정을 하고 그에 대한 필수사항이 있었어요. 그냥 자체 소독하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기록 사항들을 남겨 놓으셨다면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전문 소독 약품을 가지고 실제 제공을 했다면, 실제 소독을 했다면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기관에서 자체 소독을 하거나 건물에 자체 소독을 하거나 어쨌든 자체 소독만 하면 문제 없이 이제 해결이 됐었는데요. 21년도 2월부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21년도에 이제 변경이 된 상황이죠. 그래서 전문 업체에 소독을 실시한 경우에만 인정을 하니까 이 부분이 이제 바뀌었다. 그래서 빨리 계약을 하셔가지고 소독 증명서를 작성을 하는데, 이게 분기별 1회잖아요, 여러분. 분기별 1회. 그러면 지금 2월이니까 1, 2, 3월에 대한 그 소독을 빨리 전문업체 소독을 하셔야 되죠. 여기서 좀 팁을 드리자면 1월달에 이미 자체 소독을 했다면 그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당장 그 전문업체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이 부분이 인정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안전하게 2월달에 됐으니까 그 전문업체에 대해서 계약을 미리 해놓고 전문업체 소독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독 받고 나면은 계약을 할 때 계약서가 나와 있고, 소독하면은 소독증명서 나올 테고, 그에 따른 비용을 내실 테니까 지출력이 다 나오실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점수를 4번 항목에 대한 점수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좀 설명을 좀 더 드리면 기준 4번의 이제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전문업체를 통해서 살균, 살충, 살서에 대한 소독을 모두 실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살균은 균을 죽이는 거고, 살충은 이제 해충을 죽이는 거고, 살서는 뭐 쥐 같은 것을 이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소독을 실시한 경우는 인정을 하기 때문에 애초에 전문업체랑 계약을 할 때부터 살균, 살충, 살서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네, 이렇게 해서 계약서에 표시를 해두고 그에 대한 소독을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체 소독을 그 이전에 하셨다고 하면은 보통 닥터솔루션, 닥터크린, 뭐 메디퓨어, 뭐 별게 다 있어요, 그죠? 예, 그런 등등등 전문 그 약품을 써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이전에 자체 소독하신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써서 한 소독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기관 내 소득 같은 경우에 2021년도 1월까지는 자체 소득을 인정한다. 2021년도 2월부터는 이게 이제 전문 소득으로 변경이 됐으니까 계약하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게 지금까지 자체 소득을 만약에 해 오셨다고 하면, 자체 소득에는 필수 사항이 있었어요. 필수 사항이 소득 제품명, 소득 장소, 소득자를 넣어서 기록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득 실시 대장 예시 하나 올려드리고, 그 실제 보시면은 거기에 소득 일자, 장소, 제품명 뭐 이런 등등 그 필수 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는 예시를 들어드렸으니까, 꼭 제가 보여드리는 예시가 아니더라도 이게 이제 실제 이 보고 계시는 대표님들, 직원분들이 쓰고 계시는 소득 실시 대장에 필수 사항들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서 필수 사항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서 점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신설된 5번째 항목입니다. 5번째 항목, 2월부터는 수급자 생활환경에 일상소득을 매일 실시하고 일자, 소득부위, 소득재, 소득자가 포함한 이 서류를 남겨둬야 되네요.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이 기록만 있는 게 아니라 기록과 면담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이게 면담 같은 경우에는 습관이 되지 않으면 사실 이게 잘 점수 받기가 쉽지 않은 항목이에요. 그래서 면담을 여러분들은 우리 저 천천박사랑 같이 하실 때는 굉장히 시작부터, 지금 이제 평가를 준비하는 이 시기부터 되게 빠르게 준비하셔야 된다.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준비하셔야 되고요. 제가 생활환경 일상소득일지 이렇게 이제 이름 만들어 놨는데요. 이걸 보시고 참조해서 만드셔서 일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쓰시면 되니까 점수 맞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 이거 단순하게 기록만 하지 마시고 소득을 실제 진행을 하셔서 직원들한테 면담을 했을 때 실제 소득을 하느냐, 매일매일 하느냐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요양원 평가지표 19번, 공동생활가정 18번 감염병 관리입니다. 점수는 3점이고요. 이렇게 점수가 큰 것들이 많아요. 환경에. 일단 그 기관이 소급자 감염병 예방을 하고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직원 및 타 소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1번, 2번 항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2번 항목을 한번 해보는데, 우선 1번 항목은 필수로 맞추셔야지 점수가 보통이라도 나옵니다, 여러분. 1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모든 소급자에 대해서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이게 이제 어찌됐든 간에 모든 소급자에 대해서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1회 포함한다라고 하는, 실시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맞추셔야지 적어도 보통이라도 나온다, 점수가.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 2번 같은 경우에는 신규 소급자는 결핵검진을 포함한 감염병에 대한 건강검진을 급여 개시 전에 실시하되 입소하기 전 한 달 이내 결과를 제출해야 된다. 그 부분을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좀 되어 있죠. 일단 확인 방법을 보시면요, 모든 수급자에 대해서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연 1회 이상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연 1회라고 하는 부분은요, 여러분, 오리엔테이션에서 이제 들으신 분들은 사실 다 아실 테지만, 연 1회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만약에 수급자예요. 근데 어르신인데 내가 입소를 2019년도 1월 달에 했어요. 그러면 2020년도 1월 달까지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고요. 연 1회라고 하는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해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2019년 19년도 신규 입소 이전, 그 다음에 20년도에 한번, 21년도에 한번, 이런 식으로 건강검진이 되면 됩니다. 연 1회라는 게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어떤 정기적인 날짜를 정해서 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시면 사실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신규로 들어올 때는 바로 들어오지 말고 감염병 건강검진을 하고, 포함한 건강검진을 하고 들어온다. 한 달 이내의 결과를 가지고. 그리고 매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되, 이것은 어차피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어떤 날짜를 정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면 점수가 나오겠구나, 1번, 2번 항목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이 부분은 주기적으로 하셨다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은데, 주기적으로 하지 않으셨다면 이게 예전 거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항목이기 때문에 쉽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제가 읽어 드릴게요. 퇴소일부터 30일 이내 동일 기관에 재입소한 경우에는 결합검진을 포함한 감염병 건강검진을 확인하지 않고,
동일 법인 동일 대표자의 시설급여, 장기요양, 그러니까 같은 법인의 같은 대표자님이 운영하시는 장기요양 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이 결핵검진이 포함한 감염병 건강 진단 자료가 한 곳에서라도 확인이 되면 인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대표 같은 법인인 경우 뭐 이렇게 특이사항 같은 경우에 몇 개가 적혀 있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주기적으로 영상으로 계속 띄워드리긴 하는데, 이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1년도 건강검진, 정기 건강검진은 우리가 10월까지는 마무리를 짓겠다. 2020년도에는 몇 월까지 마무리를 졌었다. 19년도에는 몇 월까지 마무리를 졌었다. 라고 하는 그런 데드라인을 정해놓고서 건강검진을 하시면 점수가 나옵니다. 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기록으로 사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건강검진에 대한 서류 작성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그 서류를 복사해서 아니면 원본을 가지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자신 있다면 건강검진 대장을 따로 만드셔가지고 누가 언제 검진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감염병이 굉장히 이게 예민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지키실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자, 신설된 항목 3번 항목 한번 볼게요. 한번 보면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대응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확인사항 같은 경우에는 대응 체계하고 감염병 환자 발생 시 대응 체계, 이렇게 이제 필수 사항들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기관이 감염병 유행한 거나 환자 발생 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체계적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응 체계를 수립해서 운영하는지 확인한다 라고 돼 있고, 뭘 보면 되냐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장기요양 기간 안전관리 매뉴얼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표 3하고 그림 2를 참조해 가지고 하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가져와 있어요. 가져와서 지금 제가 띄워드릴게요. 보시면은 지금 표 3 같은 경우에 위기 경보 수준 장기요양 기관의 역할, 그리고 그림 2에는 단계 구분, 단계별 업무 분장, 뭐 이런 식으로 띄워서 보이시죠? 네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저기서 이제 뭐만 바꾸시면 되냐면요, 업무 분담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그림에서 업무 분담, 업무 분담이라고 하는 것에 종사자 전체, 간호사, 사무국장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거는 우리 게 아닌 거잖아요. 저렇게만 써 있으면. 업무 분담에 종사 전체는 놔두시고, 간호사 누구, 전화번호 몇 번, 사무국장 누구, 전화번호 몇 번, 시설장 누구, 전화번호 몇 번 정도만 적어주셔도, 실제로 이제 감염병 환자 발생 시에 누가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 기관에 맞게끔 적어주시면, 이 별거 아닌 이 표,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 표가 전체 다 우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이 부분들을 머리를 짜내서 쓰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이 매뉴얼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 지금 그 감염병 예방관리 매뉴얼에 있는 이 내용을 집어넣어서 이 부분만, 이 업무 분장에 대한 부분만 우리 기관 걸로 입력을 해서 바꿔서 프린트만 하시면, 예? 대응 체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매뉴얼이 다 나와 있는 걸 굳이 막 엄청나게 대단하게 만드실 필요는 없으세요. 내 걸로만 만들면 되겠죠. 이미 저랑 같이 여러 번 그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들, 운영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만드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네, 잘 하실 수 있죠. 예, 그리고 예, 이제 4번 항목 볼게요. 3번 항목에 제가 빠진 게 없는지 한번 더 확인하고요. 3번은 어쨌든 이게 기록이기 때문에 대응체계 수립은 어쨌든 내 거를 가지고 우리 기관의 것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4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에 적절한 조치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직원이 기관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지침 또는 기관에서 수립한 기준 3의 대응체계 등에 포함한 감염병 유행 시 어떤 조치를 하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직원과 면담한다. 이게 기록과 면담을 같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같이 예방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미 우리 기관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그걸 이제 실행을 하시는 곳들은 아주 잘 하셨을 거예요. 보건소에도, 질병관리본부에도 전화를 하고 우리가 대응 체계에 맞게끔 어떤 기록을 남겨두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그 확진이 되신 곳들은 마음 아프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에 해당하는 것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여기서 면담이라고 하는 부분은 안 걸린 분들, 그러니까 확진자가 없는 분들을 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확진자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면회객도 제한을 하고, 처음에 방문자가 오거나 직원들이 이제 처음에 출근할 때도 이런 그 작성을 하잖아요. 누가 이제 방문을 했고, 방문객이 누가 있었고, 면회 제한이 돼가지고 누구는 못 왔고, 뭐 강사가 누가 올 수 있었는데 못 왔고, 뭐 어쩔 수 없이 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 뭐 열체크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기록들을 다 남기고 있잖아요, 우리 기관들이. 그죠?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실행을 하셔야지만 면담 때 이게 답이 나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기관에서 이런 부분들 열도 재고 처음에 이제 방문할 때 방문객 체크도 하고 하나요? 하는 거는 서류는 그리고 우리가 맞춤물이 만들어낼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은 직원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잘 하시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그 예방하는 단계의 대응 체계만큼은 제대로 진행하셔서 면담도 점수가 나올 수 있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요양원 평가지표 20번, 공동생활과정 19번, 점수 2점짜리 소방시설입니다. 소화 및 경보 설비를 갖추고 있고 매월 점검한다. 일단 필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현장 확인하는데요. 필수 설비 사진을 제가 띄워드릴게요. 소화기도 있고요. 소화기부터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한 8년 내외 정도 됩니다. 뭐 실제로는 한 10년 정도 되면 무조건 바꾸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연한관리 이렇게 딱 적혀 있잖아요. 연한관리 딱 적으셔서 연한관리 하시고, 보통은 피난 안내도나 소방 설계를 하실 때 소화기를 어디다 두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피난 안내도에다가 이걸 표시를 하는데요. 도면에 표시를 하죠. 그에 따라서 소화기가 배치가 되어 있으면 되고, 실제 소화기가 배치가 되어 있는지 현장 확인을 하는 겁니다.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띄워드리는데요. 모양 뭐 다 아시니까. 소방 도면이 표시되어 있는 대로 실제로 되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일단 첫 번째로 볼 때. 그리고 보통 연기 감지기 같은 감지 설비까지 같이 이렇게 설치를 하잖아요. 그리고 전문 업체에서 시공을 했을 거고. 도면상 제 위치에서 제 기능 하면 됩니다. 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그 점검 같은 경우에는 또 그에 따라서 또 평가 항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그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헤드 파손, 누수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이렇게 이제 물이 뿌려지잖아요. 살수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전문 업체에다가 맡기면 알아서 해주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자동 화재 탐지 설비 같은 경우에는 열, 연기 등을 자동으로 검출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화재 상황이 수신이 되면 속보 설비로 전달이 돼서 이게 119로 전화가 가는데요. 실제로 119로 전화 가는지 한 번씩 확인을 해야 돼요. 기능점검을. 기능점검은 또 점수가 따로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제 뭐 여러가지 다른 서류들도 굉장히 많지만 국민안전처하고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배포한 내 건물 소방시설은 내가 직접 점검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 하나 올려드릴게요. 링크는 제가 첨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관리사항은 사회복지시설 화재안전관리 매뉴얼에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함께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이제 설명을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길어졌는데요. 이제 기록상이니까 기록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일단 1번 항목의 확인사항은 일자 점검 내용 점검자네요. 그죠? 일자 점검 내용 점검자가 들어있는 서식을 쓰시면 되겠는데, 일단 점검대장 보세요. 그 소화경보설비 점검대장 같은 경우에는 필수사항들, 점검 일자, 점검자명, 점검자죠. 점검자 명이나 점검자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점검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는지, 점검 결과라든지 조치 여부, 이런 부분들을 써서 보관을 하시면 되겠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위에 매뉴얼을 보시면 다시 아시겠지만, 이 매뉴얼에서 이제 적혀 있는 대로 매월 점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차피 매번 점검을 해 오셨겠지만 평가니까 그 이전에 19년도부터 매월 점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실 때 그 필수적으로 확인사항 일자 점검 내용 점검자가 들어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없다면 다시 쓰셔야 돼요. 다시, 아시죠? 확인사항이 없으면 다시 쓰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되고요. 일단 그 다음에 2번 항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2번 항목.
이번 항목 같은 경우 소방시설에 대해서 작동기능 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기록으로 확인하는데, 일단 그 작동기능 점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건물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돼 있다고 하면 그 분이 작동기능 점검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점검 결과지를 소방서에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우리가 보관하고 있으면 되니까 크게 어려우실 게 없으실 거고요. 만약에 관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 작동 기능 점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링크로 하나 띄워드릴게요. 보면은 지역의 소방시설 관리업자 현황이 소방서 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전화하셔가지고 작동 점검을 연에 한 번이니까 하실 수 있겠죠. 연 1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19년도에 한 번, 20년도에 한 번, 평가 전에 21년도에 한 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21년도에는 만약에 우리가 지금 평가를 5월달, 6월달에 받았는데 10월달에 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끝나면 19, 20년도만 확인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점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번 항목은 3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현장 항목인데요. 현장 항목, 현장 확인하는데요. 비상구하고 유도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 재난 발생에 대해서 대피한 피난 안내가 부착되어 있다. 유도등은 항상 켜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적혀 있고요. 뭐 유도등은 뭔지 아시죠? 네, 유도등 제가 그냥 띄워 드릴게요. 위에다가 항상 켜져 있게 유지하시고 평가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평가 받으세요. 이게 이제 실제 켜지는지 꺼지는지. 왜냐면 실제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게 컴컴해지죠. 네, 컴컴해지다 보니까 켜져 있어야지 피난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당황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유도등은 켜져 있게끔 유지하시고, 피난 안내도 그 각 층별로 그 눈에 잘 보이는 데다가 이제 붙여 놓으시는데요. 피난 안내도도 예시를 하나 띄워 드릴게요. 근데 저는 피난 안내도를 조금 만드실 때 A4 용지로 만들지 마시고 A3 정도 이렇게 좀 큰 거, 크게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실제 이걸 상황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만드는 서류인데 여러분들 작게 만들어가지고 눈에 잘 보이세요? 이게 생각보다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크게 만드셔서 좀 붙여놓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그리고 그 상황을 실제 대비하는 거니까. 예, 좀 그렇게 하시고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 피난 안내도 같은 경우에는 그 각 장을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놓고 끝이 아니에요. 현위치를 꼭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현위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도면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예시를 올려드릴 텐데 도면이 있으면은 그 도면에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면은 실제로 대피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현위치 꼭 기억하세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실제 상황 발생 시에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원래 잘 다니던 길들도요 잘 안 보입니다. 예, 잘 안 보이고, 그리고 그 피난 안내도를 볼 정신도 사실은 없긴 해요. 근데 피난 안내도를 봤을 때 즉시 움직일 수 있게끔 하셔야 되니까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다음입니다. 요양원 21번, 공동생활가정 20번 항목이네요. 지표는 점수가 2점이고요. 전기가스 설비인데요. 전기가스 설비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화재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기관을 운영하는 평가합니다. 라고 하는 항목이고요. 일단 기록 서류로 1번 항목이 지금 나와 있는데 한국전기안전공사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법정 대행업체에 대한 점검만 인정하겠다. 그런데 일단 전기안전사업법에 따른 2018년도 1번 그 항목은 일단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점검은 일단 평가계획 공고 월까지만 인정한다. 1월까지만 인정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게 뭔 소리냐면요. 원래는 이 건물에 이제 적법한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전기안전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가 있다면 그 분들이 이제 점검을 하고 끝을 냈어요. 점검을 하고 이제 점검에 대한 결과를 이제 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2월, 그러니까 이번 평가부터는 이거를 그 한국전기안전공사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그다음 법적 대행업체에 대한 점검만 인정한다라고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선임되어 있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이제 진행을 했다면 사실 이제 그냥 기록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 점수 받는데 크게 어려운 점이 없는데 올해부터는 이 부분 그냥 제가 전화번호 띄워드릴게요. 한국전기안전공사하고 가스안전공사 전화하셔가지고 예, 점검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예, 점점 이렇게 전문업체에 의해서 관리를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네요. 어찌됐든 간에 좀 더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양해하시고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할 건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점수를 받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평가 항목 21번 지표 이제 2번 항목을 보면은 똑같이 기록인데 전기 및 가스 설비를 매월 점검한다. 아까 소방도 이제 그 소방 설비를 그 매월 점검했죠. 그것처럼 확인사항 보면 일자 점검 내용 점검자가 들어간 서류를 가지고 매월 점검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밑에 예시를 보면은 전기 설비 안전 점검, 가스 설비 안전 점검이라고 하는 예시를 넣어놔서 조금 자세하게 체크를 해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아시죠? 여러분들 월별로 다 있는지 19년도 1월부터 월별로 다 있는지 지금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한데 체크를 그냥 단순하게 하지 마시고 필수 사항들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작성을 해놨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만약에 없다면은 다 채워 놓으셔야 될 테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아무것도 안 해놓으신 상황이라면 19년도 1월부터 해가지고 모두 작성을 해두셔야겠죠. 오히려 기록사항 같은 경우에는 점수 받기가 어렵지는 않으세요. 왜냐면 이걸 만들면 되는 거, 이런 말씀들이 좀 그런데 그냥 만들어낼 수 있는 항목이잖아요.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게 해서 물론 뭐 그때 다 쓰셨겠죠. 예, 여러분 믿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거에 대한 예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띄워드릴게요. 예시 띄워드릴 테니까 꼭 서류를 어떤 서류를 저희가 뭐 말씀드리는 서류만 꼭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실제 쓰시는 서류를 그대로 유지해서 사용하되 다시 할 필요 없어요. 다만 일자 점검 내용 점검자가 들어갔는지 확인해서 서류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꼭꼭 네, 그렇게 이제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 뭐 이제 화재 위험 요인을 제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칼하고 뭐 세제 어떤 위험 요소든 간에 어르신들한테 안 가게끔 한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특히 이런 가스라든지 라이터, 가연, 인화, 발화, 폭발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크리티컬한 데미지를 주죠. 예. 이거 이제 단순하게 한 명, 두 명이 다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기관 자체 존립이 걸린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철저하게 교육하셔야 돼요. 예. 이게 현장에서 이게 발견되면은 참 이게 당연히 잘 하시겠지만 참 난감합니다. 이게 발견되는 게 점수 깎이는 걸 가지고 지금 난감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제 그렇게 해서 불이 실제로 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할지. 특히 상가 건물에 이제 높은 층에 계신 우리 요양원 담당자님 분들은 더 끔찍하실 거예요. 이게 참 그렇죠?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점수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환경교육은요 여기까지입니다. 환경 지금 두 번째를 조금 최대한 짧은 시간에 답으려고 말을 좀 빨리 했는데요. 돌려보시면서 점수 만점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네요. 그만큼 좋은 결과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천천박사였습니다. 만약에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저희 그 메일 링크 해드리고 그 다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돼요. 댓글로 궁금한 점 달아주시면 그에 대한 답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천천박사였습니다. 사회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와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